네, 계속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섯 번째로는 국내 블록체인 프로젝트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주제를 꺼낸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한국 분들일 가능성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블록체인 쪽, 코인 투자 쪽에 관심이 많으시면은 국내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먼저 접할 가능성이 좀 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굉장히 좀 조심히 바라봐야 된다는 관점으로 해서 이 토픽을 하나 집어넣었는데요. 국내 블록체인 프로젝트 관련해서는 앞으로 문제점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걸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투자 시기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초기 투자가 이제 뭐 오리지널 갱스터 오지라고 보통 많이 부르거든요. 이게 어떤 한 A라는 프로젝트가 최초에 만들어졌을 때 가장 먼저 이 프로젝트를 도와줬던 어떤 투자자들인 거죠. 이제 코인을 사고 싶어 하거나 NFT를 사고 싶어 하거나 이런 사람들 중에 극초기에 그 프로젝트를 투자를 했던 사람들 또는 그 프로젝트를 도움을 줬던 사람들을 오리지널 갱스터라고 해서 이제 오지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이제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의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블랙리스트라고 하면은 우리가 좀 이렇게 유심히 바라봐야 되는 나쁜 고객들을 말하는 것처럼 그와 반대로는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의 리스트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이런 프라이빗 세일 어떻게 보면은 코인을 이제 프라이빗하게 퍼블릭하게 사는 게 아니라 프라이빗하게 이제 파는 이 단계가 어떻게 보면 극초기 단계에 투자하는 방법인데 이러한 투자 방식 자체가 굉장히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기들끼리 아는 사람들끼리 더 거래를 많이 하고요. 이제 오지라든지 이제 화이트리스트 줄여서 이제 활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과정 자체도 굉장히 복잡하게 이제 만들어 놓는 경우가 꽤 많아서 초기에 이제 투자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프라이빗 셀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서도 좀 사기가 좀 많이 벌어져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예전에 비해서 점점 투자가 힘들어진다고 말씀을 먼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상장에 대한 또 이슈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쪽에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상장 전에 내가 투자가 들어가면은 확 올라갈 수 있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상장이 됐을 때 가격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으니까 예전에는 이 상장 전에 이런 코인들을 투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는데 최근에는 이거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좀 커진 것 같아서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상장된 후에 이제 어떤 우리가 코인을 산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 해외 뭐 유학을 간다든지 또는 이민을 간다고 했을 때 한국 사람들을 제일 조심해야 된다. 한국 사람들이 사기를 많이 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이제 국내 마케팅하는 코인 쪽 관련해서 마케팅하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도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더욱더 어, 고도화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상승장을 두 번, 세 번 경험을 하면서 국내 코인 관련된 전문 마케팅 회사들이 굉장히 좀 위험하게 공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시세 조작이나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내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였고요. 두 번째로는 상장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우리 과거에 예를 들어서 뭐 한 5년 전쯤만 해도 업비트나 빗썸에 들어가면은 상장된 코인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빗썸이라든지 업비트에서는 웬만한 코인이면 다 상장을 시켜줬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코인들도 엄청 많아지고 아무래도 이제 그 하락장들을 한 두세 번 경험하면서 금융감독원이라든지 정부에 대한 규제 자체 그리고 모니터링 자체가 굉장히 많이 타이트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어, 그런 거래소들 국내 거래소들 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굉장히 조심스럽게 상장시키는 거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상장 수수료가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이제 카더라로는 뭐 한 5억에서 10억 정도 들어간다. 업비트나 비싸면 이제 상장시키려고 하면은 수수료가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리고 이제 글로벌 메이저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상장 수수료가 최소 몇십억 단위로 알고 있습니다. 바이낸스 상장시키기 위한 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초기 투자자들을 좀 많이 모아야 되는 상황인 거고, 과거에는 이제 거의 뭐 무료로도 해줬었고,
아니면은 오히려 이제 뭐 돈을 주면서까지 우리 쪽에 상장을 시키는 경우도 있었던 걸로 간혹가다 이제 들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뭐 억 단위로 이제 돈이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아무리 프로젝트가 내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걸 상장시키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창산전에 투자를 했었을 때 이게 결국엔 상장이 안 되면은 이걸 내가 편하게 사고 팔고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엑시트를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 아무래도 이제 초기 프로젝트, 상장이 안 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 투자를 하는 데만, 투자를 해서 그거를 다시 엑시트를 하는 데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오히려 안 될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을 투자할 때는 굉장히 고수익, 고위험, 고수익에 대한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나는 좀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로벌한 투자사의 그 투자 유치된 회사를 선별해서 모니터링하는 것들 방법을 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바이낸스라든지 OKX라든지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라든지 해시드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큰 회사다 보니까 이미 업비트, 빗썸 아니면 글로벌 메이저 거래소에 다 연이 닿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큰 회사에서 직접 투자를 했던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상장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상장에 대한 수수료 자체도 어느 정도 좀 조절이 가능하겠죠. 만약에 투자사다 보니까 자기들이 일부 금액을 더 투자를 해서 상장 수수료를 우리가 내줄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관점에서 상장에 대한 확률 자체가 더 올라간다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그 바이낸스나 뭐 OKX는 자기들이 직접 그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투자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상장하는데 유도리 있게 될 가능성이 큰 거죠. 일례로 저번에 말씀드렸던 빅타임이라는 그런 프로젝트, P2E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OKX 벤처스하고 DCG라는 그룹에서 투자를 했어요. 근데 OKX는 뭐 잘 아다시피 이미 거래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 DCG 같은 경우에는 뭐 코인베이스라든지 크라켄이라든지 굉장히 큰 뭐 탑5, 탑10 안에 들어가는 거래소를 굉장히 많이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분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쉽게 상장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되게 재밌었던 거는 바이낸스에서는 이제 빅타임이라는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OKX, 그다음에 뭐 크라켄, 바이낸스를 제외한 메이저 거래소에 대부분 상장이 됐어요. 근데 바이낸스만 현물 관련해서는 상장이 안 된 그런 케이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뭐 국내 블록체인 또는 그러니까 해외 신규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투자했었을 때 너무 극초기에 들어가기보다는 이런 좀 글로벌 투자사들이 먼저 들어가 있는 것을 먼저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들어가야지 어 아무래도 좀 리스크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래소와의 이제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투자사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놓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또 약간 스캠성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좀 사기를 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뭐 프로젝트 A라는 프로젝트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사이트 들어가니까 제일 아래에 뭐 예를 들어서 뭐 OKX 벤처스 막 이런 게 막 써져 있어요. 그럼 이거 투자 받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OKX 벤처스 사이트 들어가 보면은 그 회사 A라는 회사에 대한 이름 자체가 안 나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죠. 이게 스캠일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프로젝트의 웹사이트하고 글로벌 투자사의 웹사이트에서 그 포트폴리오에 그 프로젝트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이런 절차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AI 관련 블록체인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블록체인 관련해서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코인 쪽 관련해서 가격도 급등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또 하나가 이제 AI 관련된 프로젝트들인데요. 이건 제가 한 번도 다뤄본 적이 없는데 차후에 한번 좀 시간을 내서 따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AI를 투자하는 것도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난장에 NFT라고 이야기만 하면은 그 프로젝트의 뭐 본질이라든지 아니면 근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무지성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AI도 이제 조만간 그런 프로젝트들이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무지성으로 그냥 AI만 붙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 AI에 대한 그 관심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그 많은 그 블록체인이 아닌 스타트업 쪽에서 투자를 많이
진행을 했었던 이력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AI 관련된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투자를 하고 했었을 때, 스타트업 쪽 관련해서 AI 어떤 스타트업이 투자를 많이 받고 있는가, 이거를 먼저 좀 트렌드를 캐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AI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뭐 블록체인이랑 관련된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뭐 챗봇을 AI로 관리해주는 우리가 프로젝트를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개발했습니다라고 하면은 이건 지금 트렌드에 뒤떨어진 거예요. 최근에 AI 트렌드는 생성형이라고 해서 뭐 사진 자체를, 뭐 바다 사진을 10장을 집어넣으면은 새로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바다 사진을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영화 배우 사진 10장을 집어넣어주면은 어 현재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굉장히 이 느낌이 비슷한 새로운 그 AI 모델을 만들어준다든지, 이렇게 새로운 생성을 해주는 그쪽에 약간 요새는 좀 트렌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거와 관련된 블록체인 프로젝트라면 뭐 한번 좀 유심히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챗봇 관련해서 뭐 이런 것들을 AI로 만들겠다, 그리고 이게 블록체인 프로젝트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은 투자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러면 스타트업의 트렌드를 어떻게 캐치해야 되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여기도 많은 이제 투자 회사들 중에 자기들 포트폴리오를 AI라든지 인공지능 이쪽과 관련돼서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회사들은 정기적으로 이제 레포트를 발간합니다. 뭐 지금 제가 여기 몇 가지를 가져와 봤는데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17개 산업별 2024년 AI 전망해서 이런 관련된 기사를 또 만들어주고 있고요. 실리콘밸리 VC들 2024년 AI 6대 예측,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죠. 예, 이런 것처럼.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트렌드 막 검색을 해보면은, 옛날에는 싱글 데이터, 여기서 말하는 싱글 데이터라는 것은 뭐 텍스트라든지 아니면 사진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표라든지 이런 것 중에 하나만 그 개발을 해서 하나의 모델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최근에는 뭐 그림도 그림도 넣고요. 아니면 그 텍스트도 읽고요. 거기 차트까지 다 복합적으로 세 개 데이터를 다 융합을 시켜가지고 어, 새로운 아웃풋, AI 관련된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이렇게 싱글 모델이 아니라 여러 가지 멀티된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게 약간 또 트렌드라고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AI 관련된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트렌드에 맞게끔 개발되고 있는 프로젝트냐를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리스크를 줄이는 작업으로 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리스크가 올라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지성으로 투자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성공 확률이 훨씬 더 낮겠죠. 예. 그래서 이것도 동일합니다. 이제 글로벌한 투자 회사에 투자 유치된 회사를 선별해서 모니터링하는 게 중요한 건데, 여기는 이제 뭐 당연히 바이낸스라든지 OKX라든지 DCD, 해시드 같이 이렇게 큰 회사에서 투자받은 회사를 위주로 해서 하는 것도 좋긴 한데, 이런 회사도 어떻게 보면 AI 관련해서는 기존의 스타트업의 실리콘밸리 업계 이쪽에서 먼저 선행 투자가 들어갔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뭐 소프트뱅크라든지 Y 컴비네이터라든지 이렇게 좀 글로벌하게 기존 영역에서 VC로 유명했던 회사들의 트렌드를 보면서 같이 진행을 하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STO라고 해서 시큐리티 토큰이에요. 그럼 이게 STO 관련해서 좀 많이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저도 STO 관련해서 유튜브에서 많이 검색을 해보면은 조회수가 높은 게 별로 없습니다. 너무 복잡해 보이기도 하고, 실제 이게 진짜로 뭐 STO 토큰이라고 하긴 하는데 인터넷 검색하면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설명이 되게 복잡하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STO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기존의 이제 금융감독원이라든지 금융위원회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코인 쪽 시장은 실제 재화의 가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 알아서 해라고 이제 이야기를 처음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부동산 조각 투자, 뭐 음원 조각 투자, 그럼 미술품 조각 투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프로젝트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조각 투자를 했다든지 아니면은 그림을 조각해서 투자했다는 거는 현실 세계에서 가치가 존재하는 거에 대한 것을 조각내서 이제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에서는 이거는 우리가 현실 세계 가치가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투자자 보호를 해줘야 돼. 이들은 놔둘 수는 없어. 라고 얘기를 해서 이런 현실에서 가치가 존재하는 것, 부동산이라든지 뭐 그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음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관련해서는 이거를 코인화 시키면은 이거는 우리가 좀 투자자들 보호를 해줘야겠다라고 해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코인화 시킨 것들은 STO라는 걸로 따로 묶은 거예요. 시큐리티 토큰이라고. 그래서 이쪽 부분은 그러면 금융감독원에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지켜줘야겠다라고 해서 이걸 제도권 안으로 지금 가져오려고 하는 움직임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튜브에서 이제 STO 금융감독원 검색하면 여러 가지 영상이 나오긴 하는데 이 지금 토큰 증권 시큐리티 ST 관련해서는 발행 관련해서 유통 규율 체계 정비 방안에 관련해서 금융위원회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 공무원인 거죠. 공무원이 이런 것들을 직접 발표를 하고 어떤 식으로 규제를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그 뭐 업비트에서 어 어떤 장난을 쳐봤다고 쳐봐요. 예를 들어서 뭐 증권사에 A라는 증권사가 아니라 이제 뭐 업비트에서 A라는 코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원래 내 계정에 제가 A 코인을 100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50개로 떨어졌어. 어, 나 만지지도 않았는데 50개 떨어졌네요. 해서 이제 업비트에 막 항의를 해서 얘기를 했는데 업비트에서는 우린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내 코인은 그냥 50개 다 날라간 거거든요.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실제로 뭐 삼성증권이라든지 뭐 키움닷컴이라든지 이렇게 증권 관련해서 거래되는 데서는 정기적으로 금융감독원의 그런 그 주식량을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데서 큰 장난을 이제 못 치는 건데 아무래도 업비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빗썸이라든지 이런 데는 상대적으로 그런 거에 대한 정비 그리고 그 관리 방안 자체가 제대로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를 우리가 뭐 쉽게 막 건들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러면은 우리가 STO 관련해서는 따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니까 STO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코인들은 별도의 거래소에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STO 관련된 것들은 너희 사이트,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 뭐 조각투자 사이트라고 치면은 여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직접 사고 파는 거를 관리하면 안 된다. 이거는 STO 전문 거래소가 따로 만들어져야 되고 거기서만 거래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거래소와 이제 그 프로젝트를 만든 회사를 굉장히 분리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거래된다고 하면은 나쁘지 않죠. 왜냐면 우리가 이런 걸 투자를 한다 하셨을 때 그만큼 보호를 받는 거니까. 다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다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아무래도 그 STO 관련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코인들만 따로 거래소로 운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초기에 거기 사이트에 그 어떻게 보면 그 거래소에 사람들이 유입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고 그거 하나를 위해서 그걸 또 뭐 앱을 간다든지 아니면 또 인증을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다 보니까 그리고 프로젝트가 그렇게 썩 많지도 않을 거다 보니까 지금 당장에서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STO 관련된 거래소를 하나 깔았어요. 뭐 업비트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겠죠. 근데 들어갔는데 거기서 거래될 수 있는 그 코인들은 딱 세 개밖에 없어요. 그림 관련된 조각 투자하는 회사,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된 회사, 아니면 뭐 음원 관련된 회사. 그럼 이게 세 개밖에 상품이 없는데 우리가 여기 사이트까지 깔아서 이제 하는 거 자체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여기에 뭐 이제 STO 관련된 게 이제 엄청 많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는 투자도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우린 투자는 기간 대비 수익률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당장 들어가면은 크게 성장하기가 쉽지 크게 오르기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큰 움직임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이번 장에서는 이게 큰 메타로 작용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거래소 깔았는데 거기에 거래되고 있는 코인들이 두세 개밖에 없으면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겠죠. 아무래도 업비트라든지 빗썸 초기에 그게 어, 움직였던 그런 모습과 비슷해질 것 같고 이 STO는 추후에 뭔가 이제 좀 더 그 시장이 안정화되면은 그때 또 한번 기회가 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STO를 기본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7개를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레이어 2.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비트코인을 뭐 솔라나나 이더리움과 같은 성격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관련된 프로젝트들 첫 번째. 그다음에 레이어 1 프로젝트.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비트코인이 레이어 1에서의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폭발적인 힘을 얻었으니까, 그럼 그거에 대한 경쟁 대상들,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솔라나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된 또 프로젝트들이 상대적으로 비교 대상으로 오면서 많이 언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또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P2E, 어, 기존에는 이더리움 시장이 굉장히 컸었는데 이제는 비트코인에서도 NFT를 만들어질 수 있고, 이 비트코인 레이어 2 BRC20이라는 것 자체 프로젝트 자체가 신호탄을 날렸던 게 비트코인으로도 NFT를 만들 수 있다. 라는 걸 얘기를 해서 어,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P2E가 아니라 이제 NFT 관련해서 어, 다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NFT의 시초 자체는 이더리움이었지만, 저번 장을 선도했던 거는 이더리움이었지만 최근에 비트코인을 통해서 NFT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소라나를 통해서도 NFT가 만들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어, 또 NFT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거 투자를 할 때는 또 이런 것 부분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P2E 관련해서는 게임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제 국내 프로젝트의 이제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가 리스크를 좀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고, AI 프로젝트 관련해서는 스타트업 쪽이 트렌드를 보는 게 중요하다. 블록체인 쪽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스타트업 쪽에서 AI 투자하는 프로젝트에 약간 후행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트렌드를 좀 쫓아가면서 투자를 하는 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고, STO 이제 시큐리티 토큰 관련해서는 자산의 가치가 있는, 현실에서의 가치가 있는 그런 것들을 위주로 투자를 하는 관점. 근데 이게 많은 정부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STO 같은 경우에는 저는 STO 코인입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이렇게 나누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S 우리 구글에서 STO 토큰, STO 코인 이렇게 검색해 보면은 파서빌리티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 코인은, A라는 코인은 STO로 규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니면 이 코인은 STO에 대한 성격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분석해서 올리는 그런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STO에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STO로 바라볼 관점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되면은 이제 그 코인에 투자를 하면 되는 거고, 이 코인은 STO의 성격이 굉장히 낮은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STO 토큰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금융감독원이라는데 이쪽에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예. 그런데 뭐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서 상장시키기 전까지 STO 관련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승인까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굉장히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2024년 핵심 키워드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제 상승장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상승장에서는 모든 코인이 다 올라요. 실제로 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언급하지 않았던 뭐 특별한 성격을 가진, 그리고 뭐 밈코인이라든지 뭐 굉장히 좀 이거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코인들도 다 같이 오를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볼 점은 어떤 코인, 어떤 토큰이 투자 리스크가 낮은지 선별하는 게 핵심이라 생각을 합니다. 진짜 실제로 우리가 귀중한 돈을 스캠되는 코인에 그냥 무지성으로 투자를 했었을 때는 굉장히 좀 타격이 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핵심 키워드를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것도 다 투자 리스크를 낮추는 관점에서 이런 거가 좀 관련이 있으면은 투자 리스크가 굉장히 낮은 것 같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요새 트렌드이고 붐이 일기 때문이다. 예, 메타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상승 업사이드 포텐셜 관련해서도 상승 잠재력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코인, 어떤 토큰이 더 많이 오를지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이 이번 장에서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받고 각광받는 그쪽 분야로 들어가야지 아무래도 성장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을 거라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2024년 핵심 키워드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좀
강력하게 좀 주장하는 것도 있었고, 아니면은 이런 것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했던 것도 있었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는 해서 이제 오르는 거는 뭐가 더 많이 오를 것인가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는 거고, 진짜 중요한 거는 언제 이거를 정리를 하고 나와야 될지에 대한 관점인 건데, 이거는 또 시간이 되면은 제가 생각하는 엑시트에 대한 시점, 매각에 대한 시점, 이 정리해야 되는 그 시점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